인류의 오랜 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날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나는 꿈에 도전해 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903년 인류 최초의 비행기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의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라이트 형제입니다. 플라이어호가 첫 시험 비행에서 하늘을 난 시간은 12초에 불과했지만 사람이 운전한 동력 비행이었다는 점에서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은 이 일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폄하됐고 사람들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프랑스에서 유럽인들을 놀라게 하고 나서야 허풍선이 형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라이트 형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보다 무려 300여 년이나 앞서 비행기를 만든 인물이 전라도 김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라이트 형제가 만든 것보다 30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다는 조선의 비행기. 그 이야기의 무대는 진주성입니다. 1592년 10월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차지하기 위해 왜적 3만여 명이 진주성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 장군과 3천여 명의 우리 병사들과 의병들이 왜적과 혈전을 벌였는데요. 엿새 만에 왜군은 결국 물러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인 비차 또는 비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비거는 하늘을 나르는 차,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수레라는 뜻이고요. 또 실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기기입니다. 기기고 그것을 정평구 선생이 400년 전에 만든 비거는 단순히 어느 높은 산에서 한번 뭐 연이나 낙하산 타고 날았던 이러한 경험이 아니고 그 기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배 부분을 치면은 바람이 일어나서 이게 날았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 과학적인 기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정약용의 거중기를 비롯해 유럽보다 최소 170년 이상 앞선 세계 최초의 조선시대 인공운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엄동설안에 채소를 키웠다는 사실이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또 하나의 발명품. 400년 전 세계 최초의 비행을 했던 비거의 모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과천과학관에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있는 거는 따오기 모양으로 생긴 약간 행글라이드 모양이 있습니다. 건국대에서 복원한 건데요. 이거는 특별한 추진체나 이런 건 달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진주성 위에서 그 날개를 갖고 따오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거를 타고 뛰어내렸을 경우에 이제 한 10km 정도를 날을 수 있는 정도의 복원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비차는 하늘을 나는 수레란 뜻으로
비거라고도 불립니다. 아쉽게도 비차의 설계도나 정확한 설명은 전해지지 않는데요. 비차의 기본 형태는 새의 모습으로 당시 구하기 쉬웠던 대나무를 사용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형태의 비차가 영화의 한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의 행글라이더처럼 사람이 비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 400년 전에도 가능했을 법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차에 바람의 힘을 받아 날아오르는 연의 원리가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 앞으로는 강이 흘러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립 과천 과학관에는 두 가지 모형의 비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오기 형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의 비행기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화약을 추진체로 사용했을 것이란 전제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진주성 전투 당시 조선의 하늘을 날았던 비차. 세계 최초의 비행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동화책뿐만 아니라 소설책에서도 좋은 소재임은 틀림없습니다. 당시 진주성 전투의 비차를 모티브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비차라는 책을 살펴보면 역사적 기록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전투 당시 비거를 처음 본 왜군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차에 대한 기록은 임진왜란 후대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써놓은 저서를 통해 짧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18세기에 그 신경준이 쓰신 여암전서라는 곳에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그러니까 임진난 때 1592년이죠. 진주성 전투할 때 그때 그 정평구라고 하시는 분이 비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성주를 모시고 탈출했다. 근데 거기에 한 30리 정도를 날아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0리면은 현재 이제 키로수로 따지면 12km 그런 기록이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하늘을 날았던 비차를 만든 정평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김제군 읍지 고적조의 첫 번째 주제어로 정평구 선생이 나옵니다. 불양면 재원리 한미한 가문 출생이라는 얘기하고 골계가 아주 뛰어났고 그리고 사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줄 알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 중에 그러니까 그 속이는 일을 하게 되면 모두를 감쪽같이 깨닫지 못하고 속이게 했었고 여기 이제 개미라고 되어 있는데 개미외란에 그 벗이 진주성에 포위가 되었는데 비기라고 나와요. 날비자에 기틀기 기계기자를 쓰죠. 비기를 이용해서 성에 들어가 가지고 구출하였다. 그렇게 짧지 않게 거의 진표대사와 진묵대사에 준할 정도의 내용으로 고적조의 첫 번째 소개가 되었네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김제 사람 정평구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서예가이자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로 불린 강암 송성룡. 그의 아버지이자 김제 출신의 유학자인 유제 송기면 선생의 문집에 정평구란 인물이 거론된 겁니다. 문집 맨 뒤편에 정평구전이 실려 있는데요. 김제 읍지의 기록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말을 골계라 하는데 정평구는 골계에 능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기면 선생이 살았던 당시에도 노인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포복절도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9가지 정도 사파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도 정평구가 해악을 잘한다, 남을 속이기 잘한다 이러니까 어디 한번 속여봐, 어디 한번 속여봐 이렇게 자극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평구가 가만히 있다가 며칠 후면 관에서 곡식을 푼다 하니까 다들 언제까지 모여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솔깃하니까 관에서 곡식을 준다는데 그래서 포대를 가지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곡식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하자면 헛소리냐. 그러니까 관에서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골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자신을 속이라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갚아줬다는 거죠. 넓디 넓은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진 김제. 정평구가 살았던 김제시 부량면 제월리에는 명금산이란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400년 전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던 정평구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가 이곳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비문이 평구, 동래 전공, 네. 유연지묘, 또 예. 부인은 배, 유인 평산신 씨지묘 돼 있는데 저는 이름이 평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평구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 나중에 커서 보니까 유연이고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 나중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호를 옛날 분들은 이렇게 호를 그렇죠. 먼저 부르다 보니까 예, 예. 지역 사람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정평구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 불양 출신인데요. 병량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 수풍, 가을 수풍을 다녔었죠. 그러면 항시 명금산만 오는 거예요. 봄소풍, 가을소풍 맨날이요? 매번. 예. 그래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번 이 산만 왔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 올라오면 이제 그 봉우리에 이렇게 큰 묘가 있었거든요. 예. 그 선배들이 그랬어요. 예. 이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묘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평구 선생의 묘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정평구 선생 그 묘수였더라고요. 묘비를 살펴보면 1566년 김제 부량에서 태어난 정평구는 어릴 적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천재로 진주 병영에서 특별 군관으로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정평구 선생이 말단 군관으로 관직을 시작합니다. 군관으로 있던 중 전라우수사 이혁기 장군한테 그 재능이 발탁이 됩니다. 재능이 발탁돼서 마침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한 일을 보면은 비거를 만들었다, 또 화약을 담당했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과학적인 조예가 깊었던 거로 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중국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선험적인 지식도 있었고 또 본인이 그러한 여러 가지 실험이나 또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 목사 김시민 휘하에서 화약을 다루는 임무를 맡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번뜩이는 기지로 다양한 활약상을 남긴 정평구의 일화에서 그의 비상한 면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란 때 청군이 들어왔을 때 그 광주리를 들고 정평구 선생이 청군을 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을 가다가 광주리를 놓고 가니까 청병이 쫓아오다가 이 광주리를 뒤집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 벌통을 습겨놔서 벌들의 습격을 받은 거죠.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면 그 뒤에 다시 또 한 번 청병을 놀리면서 광주리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청병들이 쫓아오다가 말하자면 광주리를 놓고 가니까 지난번처럼 벌이 들어있을까 봐서 거기다 불을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정평구랑 연결되는 또 다른 키워드인 그 폭약? 이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터져서 청군을 다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유재 송기면 선생의 이 그 정평구 전에서는 어떻게 이걸 또 끝을 맺냐면 하늘이
그 사람의 재주를 낳을 때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낳았을 건데 정평구는 굉장히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급이나 신분사회 안에서 자꾸 기와 천을 나누면서 사람을 등용하여 쓰지 못하니 그러니 나라의 구군이 건강하게 가지 못하는 거다. 이게 정말 애서가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의 묘비를 살펴보면 위급한 국난을 맡겨주면 3개월 안에 평정하겠다고 했으나 간신배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기술자에 대한 무시와 천대가 빈번했던 데다 신분이 하위 관직이었기 때문에 그 업적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비거의 형태나 구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비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비거가 비행체가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한 큰 허수아비를 태운 일종의 연으로서 외적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연을 이용해 수신호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진주성 전투 당시 정평구가 연을 사용했다면 과연 비차 또는 비거라는 새로운 표현을 쓴 기록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당시 하늘을 날 만한 기술력이 갖춰져 있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 정도의 과학기술 능력을 갖고 있었냐, 역량을 갖고 있었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전 시기를 잠깐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 시기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전 세계 과학기술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슬람을 빼고 이 전 세계에서 조선이 가장 그 과학기술이 발전했던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종 시대의 여러 이제 뭐 천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화약 기술, 무슨 뭐 지리, 뭐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의 과학기술이 워낙에 그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나라가 정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시기를 보면은 1592년 그 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의 염원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급격하게 발전시킨 건 바로 전쟁인데요. 당시 조선의 무기를 살펴보면 다양한 폭약과 더불어 지금의 미사일과 같은 신기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켓 추진 화살인 신기전은 세종 30년인 1448년 제작된 것으로 15세기의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신기전은 여러 크기로 제작됐는데 대신기전과 중신기전, 소신기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 화약의 사용이 빈번했고 정평구가 화약을 담당했기에 비차의 추진체로 화약이 사용됐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추진체로 화약통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대신기전, 그다음에 뭐 신기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화약체를 활용해서 뭐 몇십 미터를 날아갈 정도의 그 화살 무기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 조선의 그 과학기술이 뭐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서양에서는 라이트 형제에 앞서 하늘을 난 이들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의 몽골피의 형제는 1783년 대형 열기구로 하늘을 날았고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은 조정형 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지요.
그들보다 훨씬 앞선 시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조선의 하늘을 날았던 정평구의 비차. 재미교포 단체가 창간한 신문인 신한민보에는 비행기를 처음 만든 이가 조선 사람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성에 들어가 친구를 데리고 30리 밖의 땅에 내려 화를 피했다는 설명과 함께 정평구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제치하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졌던 잡지 개벽의 창간호에 한글학자 권덕규가 자아를 개벽하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기고했는데요. 당시 우리 국민들의 대우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에서 음악상으로 왕산악, 우룩될 자 누구이며 항공계로 정평구 될 자 누구냐며 비차를 만든 정평구의 창조적인 사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또 1921년 임시정부에서 만든 국무원 문건 가운데 대한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이 있는데요. 독창의 재능을 가진 민족이란 항목에 눈여겨볼 대목이 나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철갑선으로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와 함께 정평구가 비차를 발명함이 300년 전 사실이라는 내용이 뚜렷이 남았는데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던 정평구는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같은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겁니다. 그의 고향인 김제 벽골제 인근의 불양면, 이곳에선 정평구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평구의 출신지를 김제군, 그 당시 김제군 불양면 제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월리가 벽골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벽골제 인근에 그 벽골제를 수축하려고 제주도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미 공사가 끝난 관계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 그 허탈함을 자기들끼리 방죽을 파서 풀었다 이래가지고 제주방죽이라는 방죽이 있었는데, 제주에서 부역을 나온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제주방죽. 그가 묻힌 명금산 바로 아래 이 제주방죽이 자리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도 정평구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있었었죠. 일제강점기 때 이제 사라졌다고 추정되는데, 그 제주방죽에 있는 물오리를 2번이나 서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는 일화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이제 불양면에 왔는데 그 제주방죽에 물오리가 둥둥 떠 있는 걸 보고 흥미로워하니까 정평구가 말하기를 저 물오리는 내 건데 내가 당신한테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는 못 사고 그럼 반절만 사겠다 하고 이제 비용을 지불했는데, 후에 이 사람이 와서 그럼 이제 저 오리를 수거를 해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풀었는데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사람이 정평구에게 따지기를 다 도망갈 걸 팔아놓고 내 돈 내놔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정평구가 당신 때문에 내 오리까지, 그러니까 이미 판 반절의 오리가 아니라 나머지 반절의 내 오리까지 다 날아갔으니 당신이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미 한 번 판 반절값이 있죠. 근데 그 뒤에 나머지 반절값까지 그 서울 사람한테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제주 방죽은 사라졌지만 해왁과 기지로 대변되는 정평구의 면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고 있습니다. 소풍을 가면 그 풀을 뽑았어요. 그 묘에. 근데 왜 뽑았냐면 그 선배들이 그래요. 여기 와서 풀을 안 뽑아주면은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터부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잡초 난 것을 그냥 자발적으로 뽑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초도 제거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지 않나. 죽어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묘를 돌보게 한 조선의 괴짜 정평구.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비차는 결코 상상 속의 비행체가 아닙니다. 이는 철갑선에 버금가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가 주목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외적 선멸에도 큰 공을 세운 정평구.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문헌과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그 이름이 전해져 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도 해학적인 인물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있었대요. 혼날 일이 있었는데 한참 이제 맞게 생겼으니까 이제 달아났답니다. 예. 그래서 달아났는데 이제 힘이 붙이니까 아버지한테 잡히면 맞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지나가다 금을 하나 쫙 긋더니 여기 넘어오는 사람은 내 자식이다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금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서